안녕하세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캐스터 문다연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크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2배가량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우리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해서 든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 바로 교육의 힘인데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장 내내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여러분들도 참여하시는 방법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시는 노란톡, 국민톡 어플리케이션 있습니다. 실행시켜 두시면요, 채팅창이 쭉 모여있는 페이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 보시면 말구름 플러스 아이콘 보이는데요. 말구름 플러스 아이콘 눌러주시면 새로운 채팅창이 뜹니다. 그 페이지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픈 채팅 눌러주시고요. 새로운 창이 뜨면 다시 한번 오른쪽 상단 봐주시면 됩니다. 검색창, 돋보기 모양이 있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검색창에 윤정두 샵 11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의 번호 윤정두 샵 11, 매일매일 저희가 다른 번호 드리고 있는데요. 워낙에 인기가 많고 또 사칭방이 매일매일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방송 중에만 안내해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두 샵 11 누르고 들어오시거나요. 아니면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를 켜셔서요, 그냥 카메라 어플로 QR코드를 찍기만 하시면 바로 또 링크로 연결됩니다. 둘 중에 편한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면 어떤 게 좋느냐, 저희가 매일매일 교육자료 나눠드리고요. 도서자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또 장 전에 교육 종목들 나가고요. 장 중에도 교육해드리고, 장이 끝나면 온라인 방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교육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주식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에 놓여주셨죠. 주말 내내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야, 드디어 이번 주부터 해서는 본격적으로 3,100포인트도 넘고 쭉쭉쭉 올라가서 내 계좌 드디어 이제는 시뻘개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윤정두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구석이 약간 찜찜한 구석이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 여러분들께 자세히 시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 문제예요 또. 그렇죠? 오늘 전강후약의 흐름이 비단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일본 증시도 똑같은 흐름이 있어요. 물론 중국 증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중국 쪽의 기준은 최근 들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연동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글로벌 시장의 연동성도 없어요. 결론은 브릭스 시장을 우리가 들여다보진 않는다. 선진 지수의 흐름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또 이머징 마켓의 흐름이 브릭스 시장 쪽으로 연동된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결론적으로는 일본의 지수가 오늘 전강후약의 흐름이 나오면서 강하게 잘 움직였던 호주 지수도 미끄러져 버렸고요. 거기에 미국 시간의 선물도 약세를 연출을 했죠. 지금 미국 나스닥의 선물이 2% 가까이 급락으로 연출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낙폭을 좀 줄이고 있죠. 공포감 갖지 마십시오. 시황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짝 웃는 그런 이유는요, 유럽 증시가 1%에 못 미치지만은 그래도 탄력적인 강세, 0.6, 0.7 탄력적인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 증시의 강세, 거기에 반해서 미국 증시의 눌림폭, 이러한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차분하게 놓고 보시면은 그간 미국 증시의 강세 부분 이제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쉬어간다는 게 조정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서의 흐름, 또 대선 이후의 흐름, 또 경기 부양책의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였던 흐름. 유럽이나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11월 이후에 어마어마한 강세였죠. 45%에 달하는 그러한 랠리. 그리고 일본 증시도 그냥 1월 달부터 해서 추가적인 랠리. 그렇게 되면서 30% 중후반까지. 결론은요.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강세를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의 흐름은 27% 수준의 강세. 국내 증시는요. 오늘 1% 밀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이후에 30%대 초반의 강세. 여전히 미국보다는 사실 11월 이후에 강세를 띄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당장이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숨도 못 쉬겠고 또 시간의 거래 뭐 어떻게 보는지도 잘 모르는데 갑자기 윤정도 나와서 시간의 거래도 약세를 띄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숨도 못 쉬겠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유럽 증시가 오히려 강세. 본 정규장에서 강세를 띄고 있다. 미국장 시간의 선물 부분 우려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월 5일의 기준입니다. 금요일 날의 기준,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토요일 날 아침이 되겠죠. 미국 증시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마감을 했어요. 미국 증시가. 오히려 이제 유럽 쪽은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미국 증시는 강세를 띄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고용 지표의 호조라는 거. 다시 얘기해서 경제 지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의 하락. 상승이라던데.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한 거죠. 10년 만기 국채 가격의 하락. 국채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3월 5일 날이요. 1.6% 수준이 아닌 1.6%를 뛰어넘는 미국 국채의 강세 연출이 됐어요. 그런데도 시장은 강세를 띄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시장이 강세를 띄다가 조정을 좀 받고 싶을 때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때 어떤 명분이 없어서 그냥 국채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국채 가격이 더 올라왔다니까. 더 올라와서 1.62까지 올랐어요. 근데 국채 가격이 올라왔다가 1.5% 중반까지 밀려서 그래서 안도 랠리를 펼쳤다. 시장에서 미끄러지다가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오다 꼬리 달고 쫙 뻗어 올렸다. 아우 진짜 너무 그냥 꿰다 맞추기 식으로 해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이렇다는 거예요. 경제 지표가 좋아서 시중금리의 강세 그런 흐름들이 사실상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말씀하시기를 그냥 경기가 좋아져서 유동성도 크게 확대되는데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으니 살짝 긴축을 단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좀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쪽을 원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결국은 상원을 통과했죠. 뭐가요? 경기 부양책이. 그러니까 기름을 끼얹는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좋아. 고용지표도 좋아요. 경기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도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고요. 실제 실물 금리가 움직이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하락을 하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속도 조절 아직까지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연준의 의견과 그리고 시장의 의견이 조금 다소 대립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대립이냐? 그렇진 않죠. 심각할 정도로 대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준 쪽에 연준 총재나 연준 의장께서 얘기하는 그 내용은 아직까지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 미만이다. 1%대 중반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우려할 바까지는 아니다라는 내용이고 시장은요. 아니 그렇게 1% 중반까지는 좋은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그냥 경기 부양책 한다고 해서 돈을 또 뿌려버리니까 불을 그냥 확 붙여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럼 모르겠다. 차익 실현 일단 하고 보자. 이런 심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튀어나오죠.
일본 증시 대비해서 일본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날 0.2%대 약세. 우린 0.5%대 약세. 오늘 일본 증시는 우리보다 월등한 강세 1% 이상의 월등한 강세. 그러고 나서 0.5%대 눌림인데 0.4, 0.5. 우리나라는 1%또 추가적으로 미끄러져 버리죠.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금리의 흐름에 있어서 미국 쪽으로 다시 자금이 쏠려갈 수 있다. 시중금리가 미국이 이렇게 강화되다 보면 이머징 마켓 쪽, 우리나라 선진시장이긴 하지만 또 이머징 마켓 이렇게까지 눌려서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어찌됐건 이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그런 우려감도 표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좀 제발 좀 확대해서 해석하지 말자. 오늘 뭐 외국인이 주구장창 내려 파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그렇다고 뭐 막 2%, 3%, 4% 아니 지난 6월 15일 날 시장 얼마 밀렸어요? 4.76% 밀렸습니다. 4.76.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최근 들어서 시장 밀려내릴 때 100포인트씩 빠졌죠. 그럼 얼마예요? 3%씩 빠졌어요. 오늘 1% 빠졌어. 주말에 와 이제는 고생 끝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약이 오르고 화가 난 거지.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나쁜 내용은 사실 없어요. 거기다가 매번 나오는 금리 더 올랐다고, 더 올랐는데도 갔다고. 실질적인 내용은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3월 5일 이후의 기준입니다. 연준 관계자 다수 또 나머지 이제 중국 지금 뭐 양해하고 있으니까 그 쭉 내용 보시면은 또 지표에 대한 내용까지 쭉 놓고 보시면은 지금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표 이러한 지표 부분이 굉장히 개선돼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 표 부분은 제가 온라인상에서 교육해드릴 또 해드릴게요. 개선돼서 나오고 있는데 국채 금리는 계속 강세를 띄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만기물을 지금 지속적으로 보는데. 그죠? 근데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냐, 그리고 이게 심각한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오늘 기준에서의 그 미국 국채 10년 만기물 흐름 보시면 1.58이에요. 1.58. 또 1.6에 다다라서 시장이 조정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결론적으로는요. 잘 보세요. 3월 5일에 연준 관계자 다수의 의견들. 상관없다. 경기가 살아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연준 총재 의장 분들의 또 정부의 의견인 거죠. 시장의 의견은요. 아니 이거는 이해를 해. 인정을 해. 이거 인정할게. 근데 돈을 왜 거기다 경기부양책에 돈을 더 쏟아붓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3월 5일 이전에도 3월 4일에도 3월 4일에도 이런 의견들. 또 3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4일 그들의 시간 기준 3월 3일에도 계속 미국 지역의 뭐 연은 총재들 계속 의장 뭐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1월 28일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이날 어떻게 해서 폭락 났죠 시장이. 그냥 폭락. 3%대 폭락.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그래서 3,000포인트 이탈되고 야 2,800 간다 쌩 난리 치다가 그러다 다시 3,100포인트 넘기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러고 있다가 결론적으로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때의 기준에 경기 회복세가 지금 단기적인 관점은 둔화된다. 그렇지 않아요. 지표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것을 안 하겠다는 거죠. 테이퍼링. 양적 완화에 대한 테이퍼링, 출구 전략. 채권 매입의 축소, 돈을 안 뿌리겠다는 개념. 그것을 안 하겠다. 지금 아직까지는 테이퍼링을 안 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금리 올리기 전에도 충분한 힌트를 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근데 지금 시장은 이걸 걱정한다는 게 아니고 계속 말씀드려요. 아니 알겠는데 금리가 오르는데 지금 시중금리가 오르는데 거기다가 무슨 경기부양책이라고 선거 끝난 다음에 선심성의 부양책 확 뿌려대니까 이거 돈이 넘쳐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계속 부딪히잖아요. 다시 잘 정리해 보세요. 미국의 정부, 새로운 정부 돈 뿌려야 돼. 정치권에서 이제 합의 봤어. 돈 뿌려야 돼. 그 돈 못 뿌리게 했다가는 국민들이 야 뭐야 공화당 왜 그걸 못하게 해? 뭐 이런 기준이 될 수도 있죠. 뭐 미국의 금융시장이 주식시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금융시장이 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경기부양책 오케이 좋아. 다들 기다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지금 돈을
추가적으로 부양책을 뿌리고 자산 매입을 더 해도 아직까지는 금리가 또 인플레이션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실질 관계자들은 아니 그건 알겠어. 지금 현재까지는 알겠는데 또 지금의 금리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아직까지는 버겁지는 않다라는 거 알겠는데 아니 거기다 이따만큼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 자금을 뿌려버리면 지금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가파르게 금리가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냐? 그만큼 금리가 오를 만큼 경제 지표가 살아나고 있다. 그게 긍정적이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기준은 아직 통과가 됐고 자금 집행을 막 공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조금만 연준에서 기준을 잘 잡고 양적 완화 부분, 채권 매입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절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크게 부담이 없다. 지금 걱정을 하는 게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상 왜 연준이나 정부에서는 뭐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은 안 하지만 연준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가 주봉 보세요. 뭐 문제 있어요? 주봉으로 보시면 뭐 문제 있어요? 월봉으로 보실까요? 자, 2013년도에 뭐를 해요? 출구 전략을 단행하죠. 테이퍼링, 아까 말씀드린 자산 매입을 축소, 양적 완화를 축소, 긴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긴축하면서 금리 올랐을 때 시장 조정받았나요? 또 실질적인 금리 2015년 12월에 금리 올리고 그러고 나서 2016년, 2017년 금리 올릴 때 그렇게 되면서 채권 금리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이때 뭐 시장에 문제 있었어요? 자, S&P 500 지수를 같이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띠용. 잘 보시면은 2013년도가 여기입니다. 여기. 출구 전략 단행하고 당연히 시중금리 올라가고 채권 가격 하락에 채권 금리의 강세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2015년 말에 금리 올리고 실질적인 금리를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흐르면서 3%까지 올라간 이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시장에 조정을 줍니까? 예? 아니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고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릴 때 시장에 강세가 연출될 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문제가 됐어요?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급격한 변동성이 나올까 봐 금리 변동성이. 왜? 부양책에 1조 9천억 달러를 갖다 쏟아분다라는 것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쪽에서 뭐 예를 들면 재료 요인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시아 쪽에 또 중진국 쪽에 흐름에서는 자금이 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잘 보시면 실질금리 다 좋습니다만 어떻게 돼 있어요? 기준금리가 다 제로금리. 기준금리가 다 똑같아요. 기준금리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금리의 격차 때문에 움직이는 그러한 자금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자금이 거의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금리의 기준, 지금 금리, 바닥금리, 제로금리의 이 기준, 여기서 형성됐던 이 기준, 요 기준이 만약에라도 금리 인상으로 내후년이 아닌 내년, 긴축은 올해부터 만약에 단행이 된다. 경제 지표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된다 했을 때 시장에 조정이 있을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입니다. 금리가 인상될 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이라고 그랬어요. 그 금리가 인상될 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 1%의 금리에서 얼마? 5.25%까지 올라갈 때 17번에 걸쳐서 매번 25bp 인상할 때 시장은 랠리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리먼 브러더스가 아니에요. 요 고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2007년 9월. 왜? 2007년 초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2007년 9월에 야 도저히 안 돼서 금리를 낮춰야 돼. 왜? 경기를 부양해야 돼. 이거 큰일 났는데? 라고.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낮추는 시점부터 시장은 정점에 달합니다. 언제? 2007년 9월에 금리 내리고 2007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그리고 조정. 그러고 나서 리먼 터지는 기준이 리먼이 4위죠. 5위가 누구였어요? 베어 스턴스. 미국의 IB 5위가 베어 스턴스.
2008년도 연초에 파산, 그리고 리먼 파산, 그리고 메릴 린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피인수. 그 흐름이었어요. 그 흐름일 때 급격한 금리 인하, 그죠? 더 이상 뭐 1% 금리 갖고도 안 된다 그래서 제로 금리까지. 그런데도 안 된다 해서 양적 완화. 그 양적 완화와 함께 유동성이 공급되고 시장의 가격반 반려. 그것을 긴축한 것이 언제? 2013년. 2013년 이후에 급등. 2015년 말에 추가 금리 인상. 추가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죠. 2015년 말에 여기서부터. 그렇게 해서 금리 인상할 때 시장 어떻게 돼요? 랠리죠. 지금의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무슨 밑도 끝도 없이 아우 이거 힘들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거기다가 오늘 또 주말에 일요일 날 야간 교육하면서 지금 목이 조금 좋아졌는데 이 약을 먹어서 그런 거지 지금 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장중 내내 목이 안 좋아갖고 힘들어서 아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금리하고의 격차, 우리나라 금리하고의 격차 때문에 우리나라 자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어디로? 미국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맞는 말도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게 미국입니다. 밑에 미국입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이게 얼마요? 5.25%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1%에서 17차례 올려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준 잡으시면 이 금리가 5.25까지 정점에 달했을 때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됐다? 4%대, 4.5였습니다. 4.5. 금리 격차가 나오죠. 그러면 이 자금이 다 빠져나가야 되겠네. 그죠? 빠져나갔죠. 어떻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2008년까지 외국인들이 증시에서 빼낸 자금이 55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165조 정도. 3배수. 지금으로 따지면 3배수 165조. 그때로 따지면 55조 기준. 결론은 어떻게 돼요? 시장이. 뭐 어떻게 돼? 폭등 날리지. 경기가 좋아져서 가는데 누가 사서? 투신이 사서. 투신 박수 쳐줘야 돼? 그 돈 누구 돈? 옆집 철수형 돈. 뒷집 영희 누나 돈. 그 돈이 다 들어와서 묻지마 투자된 거 아니에요. 간접 상품에 돈이 들어와서 나 대신 운영해줘요. 돈 줬으니까 주식 사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55조를 팔아서 지금으로 따지면 165조를 팔아서 미국에 송금을 했느냐. 에? 금리 격차 때문에 팔아서 송금했느냐. 아니라고. 그렇게 따지면 환율이 폭등 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이따 환율 보여드릴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환율은요. 지금처럼 원화의 약세의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환율이 어떻게 됐냐면 900원까지 내려갑니다. 2007년도에 900원이 이탈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원화의 엄청난 강세. 왜? 우리나라도 조선주들 때문에 굉장한 실적 개선폭, 경기 성장이 나왔고 또 조선주들의 수출 강화 때문에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죠. 그래 월급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러가 원화를 사는 그래서 원화의 강세가 연출이 됐던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이 금리 격차 때문에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것도 정점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의 기준. 이제 금리를 무슨 긴축도 양적 완화도 아직까지 출구 전략을 단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그렇게까지 앞서 나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거를 아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방송 나오는 분들이 본인도 잘 모르는 내용을 그냥 소설 쓰듯이 대충 그냥 얼버무려서 얘기하면은 결국은 시청자분들이 당하신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그림이라도 하나 갖고 나와서 좀 명확하게 비교를 해드리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신다 하면 어떻게 해드리면 돼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다 하면 이런 표라도 갖고 나와서 우리 담당 직원분이 이제 전문가가 다 돼서 연구원분들보다 100배 나요. 연구원들 뭐 좀 해보라 그러면 이런 건 관심도 없는 거야. 그냥 무슨 뭐 히트 한번 쳐보려고. 이런 게 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꾸 만들어보고 들여다보고.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실 수 있어요. 이거 배워서 무슨 우리가 지금 하버드 대학 갈 거야? 아니잖아. 결국은 이런 도표를 놓고 보면서 우리나라의 10년 만기 국채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우리나라도 가파르게 이번에 올라왔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이 주봉, 주선, 그 다음에 월선 차트인데 문제가 되는 흐름이냐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리면 2010
2013년 이후의 기준에 출구 전략했죠. 미국에서 2013년 기준에서의 요 금리 강세를 띌 때,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말에 금리 올릴 때, 그 이후에 강세를 띌 때 우리나라의 지금 금리 대비 더 높게 형성돼 있죠. 이때 시장이 뭐 무너졌습니까?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다는데. 그러니까 명확히 이해를 하세요. 지금 채널 돌려봐야 이게 미국하고 이제 우리나라 비교한 건데 어차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금리 격차 때문에 지금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그 나머지 이제 지표들 좀 보시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말씀드렸어요. 2007년도에 어떻게 됐다? 외국인이 55조를 내다 팔았을 때 지금 기준으로 165조의 수준이죠. 3배수니까. 그 기준에 원화의 강세. 원화가 900원이 이탈됩니다. 900원만 줘도 1달러 사서 얼마나 행복해. 시장이 폭등 난리였지. 그러면 이 당시 기준에 금리가 격차가 있었죠.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이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55조 판 거 외국인이 달러 사서 나가면 원화가 어떻게 돼? 약세를 떼야 되죠. 근데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섣부르게 앞으로의 기준을 확대해서 가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기준에 있어서 차분차분하게 들여다만 보셔도, 조금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아니 지금 시장이 얼마나 좋은 시장입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제 오늘 좀 밀리고 주말에 와 대박 났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그냥 시장이 딱 갭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지니까 그게 속상하고 약 오르고 숨을 못 쉬겠을 뿐이지, IT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무슨 뭐 8만 원이 이탈됐어요. 예? 이번에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SK 하이닉스가 1월 달에 찍은 14만 원, 그 14만 원을 한 달 반, 2달 만에 뚫어주고 14만 원 위에서 6거래일째 움직이다가 오늘 14만 원이 살짝 이탈된 거죠. 삼성전기, LG전자가 이 녀석들이 그냥, 특히 LG전자가 꾹 눌려갖고 속이 많이 상하지만은 LG화학 어땠었어요? LG화학도 고점 대비 어마어마하게 미끄러졌죠. 대신에 저점 대비 어마어마한 랠리 이후의 조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LG화학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도 90만 원 위쪽 공방 나오다가 시장 영향으로 눌려졌잖아요. 그 정도 범위라면 아주 버겁진 않습니다. 자동차, IT 말씀드린 거고, LG화학 말씀드린 거고, 자동차 어때요? 오늘 현대차 힘들어요. 사상 최대치 고점을 향해서 가잖아요. 52주 신고가 나올 때 시가총액 10위였던 현대모비스가 장중 상한가. 그런 날 차익 실현 안 했어요? 하고 나서 제 편입 기준에 현대차, 모비스는 그나마, 현대모비스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기아차가 고점 대비 많이 밀렸었는데 기아차 어때요? 오늘 그나마도 좀 움직여주면서 9만 원 대비 눌림폭이 견딜만 하잖아요. 아직까지. 윤정도를 혼내시고 주력주를 혼내지 마시라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 바로 실적 처리해요. 11월부터 그 종목군들이 시장을 견인한 이유는 60일선이 뭐라 그랬어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선이라고 그랬죠. 분기 기준으로 외국인 기관 들어오는 거예요. 11월 이후부터 해서 그 강력한 외국인 기관의 윗방향성의 수급, 순매수의 기준이 아니라 손바뀜의 흐름에서도. 그러면 IT에서 LG전자가 좀 버거운 거고, 자동차에서 기아차 좀 버거운데 돌려놨고, LG화학 보니까 다시 90만 원 위쪽이야. 근데 물적 분할에 대한 이제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 긍정적인 흐름 나올 수 있어? 거기에 KB금융. 그럼 주력주라고 해봐야 IT,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LG화학과 금융지주사였는데 거기에 수익 종목 뭐예요? 다 대부분 정리해버리고 HMM. 오늘 어찌됐건 강보합으로 마감을 잘했죠. 프로그램 매도가 110만 주 이상 나왔는데 개인들에게 130만 주를 떠났는데 외국인 기관 손바뀜 속에서 강보합에서 대부분이 손바뀜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갈 정도로, 시중금리가 올라갈 정도로 경기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흐름에서 당연히 오늘 같은 날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변동성 컸죠.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적으로 내용만 조금만 보시면은 이런 KB금융 같은 경우에 이쪽의 흐름의 기준이 아니에요. 요 이후의 흐름, 16년 이후의 흐름, 16년 이후에 15년도 12월 이후에 금리를 올릴 때 요 흐름, 주도주로서의 랠리의 흐름, 그 흐름이 아직까지는 금리를 월등하게 올리는 기준점은 아닙니다. 오늘 6%, 장중에 7% 수준 막 움직임이 나왔죠. KB금융뿐만이 아니라
KB금융의 전체 상승률 순위가 6%예요. 오늘 대한해운도, 오늘 HMM 좀 쉬어갔지만 금융지주사뿐만 아니라 금융사들 어마어마하죠. 시장의 흐름 조금만 잘 보시면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제 야간에도 교육을 해드리고, 그리고 또 3월 5일 날 노란톡 국민톡 오면 뭐가 좋아요? 자료 무지하게 뿌려드립니다. 기초자료 무지하게 뿌려드려. 거기다가 윤정도 말 빠르고 어려워요 하시길래 우리 연구원분들이 밤을 새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드려요? 기초교육자료 올려드려. 또 기초자료 교육을 해드려. 오늘도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12시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기초교육해드리죠. 캔들이면 캔들, 시황이면 시황, 그냥 전부. 그러고 나서 이게 뭐예요 지금? 3월 5일 8시 48분 매일매일 아침 개장되기 전 8시 50분 전후에, 그리고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야간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KB금융, HMM, 이틀 연속 상한가 왔던 포스코엠텍, 한화생명, SK하이닉스 오늘 밀려 내려왔지만은 한 달 보름 2달 만에 14만 원 훌쩍 넘기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KB금융 26일 날 우리가 언제부터예요? 1월 말부터 또 2월 중순부터 채권금리에 대한 얘기, FOMC 회의에 대한 얘기, 금융지주사 KB금융 똑같아요. 26일 날 거의 똑같아 버리죠. SK하이닉스, HMM, 한화생명.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이전부터 교육을 받고 노란톡 국민톡에서 개장 전에 2,300개 종목에서 불과 5종목을 이렇게 오픈해 드렸는데 KB금융, 한화생명 똑같아 전부. 웃을 일이 아니라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죠. KB금융이 2월, 3월의 기준이면 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시장 수익률을 넘기진 못했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현금성의 기준을 놓고 본다. 시장 수익률을 넘기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의 주도력을 가지고 가려면 실질금리 그리고 기준금리의 변동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 전에는요 실적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시장에서 시장 수익률 수준 이상을 놓고 보기는 좀 다소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흐름이기 때문에 매직 시그널에서의 매수세이 나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변동성 매매 기준도 볼 수 있다. 추세 매매에서는요 시장 수익률에 다소 못 미친다 할지라도 환급성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나죠. 자 다시 결론 내드립니다. 시황 제대로 보시고 노란톡 국민톡에서 몇 개 방이 열려 있어요? 11개 방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15,000명이 들어와 있어요. 나가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나가시겠습니까? 선착순입니다. 오늘 아까 오픈할 때 1,170명이 계셨어요. 11번째 방에. 나머지는 꽉 차 있고 11번째 방에 1,170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오늘 정확히 230분만 더 입장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1,400명이 되겠죠. 그래야 재방송 보시고 또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 자 지금 이 시간에 선착순입니다. 230명. 벌써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시고 노란톡 국민톡에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찾아오셔서 무료 도서자료 한 권 통으로 받고 무료 교육받고 야간에 교육받은 종목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고 개장 전에 KB금융 같은 종목 오픈해드려서 그냥 지금 같은 장에도 수익을 잡아내실 수 있도록 선착순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문다연 캐스터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장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저희는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는 이유,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오늘 아침 장전화 교육해주신 종목입니다. KB금융 9.68%의 수익을 냈습니다. 11월 11일 이후 누적 수익률 11.26%를 기록했습니다. 노란톡으로 교육해주신 종목들입니다. 기아차 9.82%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11월 10일 이후 누적 수익률 96.15%입니다. 포스코 역시 장중에 5.56%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3월 4일 이후 누적 수익률 9.39%입니다. 온라인 방송에서도 교육해주시고 계십니다. HMM 3.42% 상승률 보이면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11월 5일 이후 누적 수익률이 무려 138.95%입니다.
나도 이런 수익률 내고 싶다, 나도 교육의 힘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시는 노란톡 국민톡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하단에 말구름 아이콘 누르시면 채팅 목록이 쭉 뜨는데요. 그 페이지에서 가장 오른쪽 위에를 보시면요, 말구름 플러스 아이콘이 있습니다. 말구름 플러스 아이콘 눌러주시면 새로운 채팅 창이 뜨는데요. 그 페이지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픈 채팅을 눌러주시고요. 또 한 번 새로운 창이 뜨면 오른쪽 상단 보시면 돋보기 모양 있습니다. 돋보기 모양 누르셔서 검색창에 윤정두 샵 1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일 이렇게 방송 중에만 오늘의 번호를 다르게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너무 사칭방이 많아지고 있고 또 윤정두 대표님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기가 장대양봉을 뽑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오늘의 번호를 매일 다르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정두 샵 11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지금 한 200분 정도만 받으신다고 하시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교육자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카메라 어플 켜셔서 QR코드 찍기만 하시면 또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교육 들으러 가겠습니다. 자, 자신감들 가지고 가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선물도 좀 약세를 띠고, 약세 정도가 많이 약세죠. 또 우리나라 시간에서 그 선물을 보고 시간에서 눌림목이 나왔습니다만 거래량이 그렇게 대단하게 많이 실리지는 않았어요. 유럽 쪽이 영국의 FTSE만 제외하고 나면은요, 영국의 FTSE는 약보합인데 프랑스의 까크라든가 독일의 닥스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지금 보니까 채팅방 쭉 들여다보니까 다음 주에나 좀 움직일까? 아니 무슨 다음 주에요. 금요일 날도 미국장이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다 돌린 거예요. 예?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보시자 그랬잖아요. 이 1월 달 내용, 방송 내용 그대로입니다. 1월 달에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놨단 말이죠. 경기 좋아질 거예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논쟁이 뭐냐라는 거예요. 지금의 논쟁이. 채널 아무리 돌려보세요. 지금의 논쟁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 채권금리가 상승을 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왜 올랐니?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 뭐가 어쩔 거니? 그러면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그러면은 금요일 날은 채권 금리가 추가적으로 급등 나왔는데 왜 시장에 급반등이 나왔나 미국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셔야죠. 결론은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경기가 좋아져 있는 상태에 경기가 좋아져 있는 상태에 채권 금리가 상승할 정도로 시중의 금리가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1월에 FOMC 정례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양적 완화를 시장에서 맨 처음 그랬죠. 양적 완화를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그렇게 해서 출구 전략을 단행하는 2013년처럼 그런 흐름이 나오면 이거 긴축인데 이렇게 될까 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석을 했죠. 근데 윤정도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다 무슨 얘기냐. 긴축을 단행해도 상관없다. 긴축 단행해서 시장 급락 나온 적 없다. 긴축 단행해서 오히려 급등이 났다. 그만큼 자신감의 표출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방향으로 나와도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나오고도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시장에서 원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주사 놔주고 영양제 먹는 부분. 영양제 줄게요. 뭐 이런 거. 봄날이 이렇게 따뜻한데 기억 안 나세요? 방송할 때 맨날 봄날이야 이렇게 햇살이 따뜻해. 근데 이렇게 햇살 따뜻한 시점에 햇볕을 보고 건강을 되찾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여기 이거 영양제 드세요. 일로 와 주사 막 놔줄게 확 그냥 확 이렇게 그게 좋은 거냐고 꼭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붉어진 겁니다. 붉어져서 결국은
이렇게 좋은 내용인데 경제 지표가 좋아서 금리가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나와야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정부가 이러한 금리 인상 때문에 우려감을 표한 그러한 그 시장 분위기에서 윤정부가 뭐를 호재입니다. 호재입니다라고 2월 25일 날 그렇게 악을 쓰고 말씀을 드려요. 호재입니다라고. 결국은 지금의 기준에서의 조정폭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VS 어떤 VS? 예? 정부가 이렇게 나서지는 않지만 연준 쪽과 시장이죠. 시장 참여자. 이쪽에서는 괜찮아 걱정 마. 아직까지는 부담 없어. 약 줄게. 여기서는요. 약 주고 다 좋은데 지금은 야 저기서 보니까 약을 이따만큼 갖고 오더라. 영양제를 이거 큰일 났다. 1조 9천억의 부양책을 갖다 그냥 뿌려버리면 나는 지금 약을 안 먹어도 경기가 몸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야 이거 너무 많이 뿌리는 거 아니야? 그럼 사람들이 갑자기 누워있던 사람들도 막 뛰어나오면은 이거 좁아서 어떻게 해? 그런 맥락이에요. 결국은 결론은 뭐냐? 걱정하지 말자. 왜?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아직까지는 우려할 금리 절대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 그랬죠? 보여드렸잖아요. 오늘 출석 체크 너무 안 했다. 한번 갑시다. 금융 너무 얘기 나오니까 자 금융 하니까 또 뭐야 오늘 KB금융 우와 행복했잖아. 그래도 금금금 666 한번 갑시다. 출석 체크 오늘 처음 하는데 목이 이렇게 잠겨서 안 나올 정도로 맨날 까불까불하는 윤정두가 이 정도로 목이 안 나올 정도면은 식은땀이나 지금 여러분들 더 능동적이셔야죠. 힘이 축 빠지는 하루였다고 할지라도 빨리 채팅방에 금금금 666 금금금 666 내일도 만약에 시장이 좀 눌린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는 KB금융이 있다. 주력주의 기준에 IT도 있지만 우리 KB금융도 있다. 2월 23일, 2월 26일, 3월 5일에도 여러분들께 다 오픈해드리고 야간 교육해드리고 지금 오늘도 교육해드리잖아요. 내일 만약에 시장이 눌리고 다시금 약세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금융지주사 또 보험사 기준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상태에 양봉의 흐름이 나와주면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겁을 먹습니까? 오늘 2% 강세 출발 이후에 6, 7%까지 오늘 기준에 좀 놓쳐드린 건 조금 아쉽습니다. 3월 5일 대신에 오픈을 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결론은 소비 주가 투자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급격한 금리의 변동이 나오게 되면 점진적인 변동은 상관없다. 지금까지는 점진적인 변동이다. 근데 경기부양책에 대한 부담 요인 호재라고 생각하셨잖아요. 경기부담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담 요인.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잘 이끌어갈 수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불거진 내용이 미국의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만약에 움직여버리면 주변 국가들에서 이머징 마켓 쪽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서 그쪽으로 넘겨질 수 있다. 신흥국들이 어려질 수 있다. 이 얘기인데 그것도 과도하게 앞서 나갔다.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사실상 종목군들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소형주 위주에서의 변동성이 나왔는데요. 이거 우려할 바 아니에요. 왜? 여전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미끄러졌습니다. 오늘. 근데 결국은 1월 초에 사상 최대치 고점 14만 원이죠. 거기 대비해서는 얼마 안 밀린 거예요. 이번에 15만 원 넘긴 거잖아요. 이번에. 그 넘긴 흐름에서 눌린 목이란 말이에요. 못 가고 눌린 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시가총액 1, 2위 IT의 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삼성전자까지 미끄러졌으면 시장 완전히 2%, 3% 패닉. 그러면 2천 종목 또 넘게 밀려요. 말 함부로 하는 쪽 보지 마세요. 시장이 삼성전자가 8만 원 깨져.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날 소리. 여기서 삼성전자까지 1%, 2% 오늘 2% 이상 빠졌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되겠어? 시장 그냥 2,300개 종목에서 2,100개 이상 빠지고 막 시장 폭락 나오고 투매 나오고 그게 좋아요. 자 여러분 시장 조정 나 나온다 그랬지? 내 3천 깨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인버스 30% 탔지? 종목 70% 갖고 있어. 그 종목군들이 용가리 통뼈요. 한 번만 딱 더 합시다. 오늘 출석 검사 안 했으니까 용가리 통뼈 용용용. 난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릴 때 애들 약 올릴 때 막 이렇게 막 때리고 그거
그거 말고 장난치고 야 용가리 통뼈 용용용 그러다가 오히려 꿀밤 맞았어 나는. 용가리 통뼈 용용용 한번 갑시다 시원하게. 응? 용가리 통뼈 용용용 너희들이 용가리 통뼈냐 용용용이냐? 어떻게 시장이 빠지는데 고가 인버스 몇 프로 요만큼 사놨다고 해서 70%를 주식 갖고 있으면서 시장 깨져야 된다고 삼성 깨져야 된다고 삼성전자 깨져야 된다고 아이고 바보들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도 그렇게 모르면 되겠냐고요. 용가리 통뼈 용용용 우리는 정석 투자할 거야. 힘들긴 하지만 저쪽 코스닥 쪽에 테마주들 거래대금 확 주는 거 놓고 보니까 고점 대비 40% 50% 60% 빠졌더라. 이제 곧 실적철인데 실적 나오게 되면 껍데기면 더 빠지겠죠. 안 빠져도 좋아. 올라오면 좋은데 못 올라오잖아. 지금의 이 IT 종목군이나 자동차나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실적. 그러고 나서 LG와 KB금융 거기에 HMM이 우리는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오늘 같은 날 기아차도 한몫해줬어. 그나마도. 그리고 이야 포스코 거기에 우리의 KB금융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상승률 1위 KB금융 그다음 나머지 금융지주사부터 해서 금융사들의 흐름들. 내일도 시장이 조금 눌리게 되면 이쪽에서 우리가 수익 기준을 잡아내면 되죠. 현금 여력이 없어요. 그럼 멈춰 계셔도 돼요. 멈춰 계셔도. 결론적으로 오늘 기아차가 좀 움직여줬는데 이쪽의 종목군들은 이번에 대부분이 전체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강세를 띠다가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요건 나온 거죠. 시장 45% 오를 때 최소 70%에서 120% 올라주고 나서 눌림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어때요? 이쪽이 전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테마주들 기준 이런 종목군들 어떻습니까?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이 45% 오를 때 오르지는 못하고 횡보하다가 그냥 깨져 내려가서 고점 대비 40% 60%씩 밀려 내려간 종목이 이쪽에 많죠. 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돌릴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렵잖아요. 오늘 진단키트주들 한번 쭉 봐봤는데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거래대금이 그 당시에 거래대금이 시장 같은 경우에 2조 3천억씩 터졌잖아요. 2조가 넘는 거래대금. 오늘 거래대금이 장중에 보니까 500억? 또 랩지노믹스, 수젠텍, EDGC 같은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기준에 5천억 1조에 달하는 거래대금이 터졌죠. 그게 금융당국이 불법이라고 규정해 놓은 거래대금 아니에요. 고빈도 매매. 근데 그 거래대금 1조 가까이 터지던 그 종목군들이 오늘 장중 보니까 20억 터져 20억. 1조의 거래대금에서. 그거를 좀 금융당국이 오히려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고빈도 거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손을 못 쓰죠.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들어왔던 외국계 벌금 부과한 거 그 이외에는 어찌됐든 그렇게 힘겨운 쪽을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에서는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정상적인 추이 나오는 종목을 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나는 이런 거 수익도 못 내보고 고점에 잡아서 어떻게 하면 좋아. 윤정두를 혼내라니까. 머슴이 괜히 머슴이요? 머슴이잖아. 여러분들은 그냥 양반하시라니까. 야 윤정두 너 때문에 나 이건 수익도 내보지도 못하고 나 이 최고점에 잡았어. 잘하셨어요. 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1조 거래대금 터지는 게 지금 20억 터져 거래대금이. 그게 돌려질 수 있을까? 못 돌리죠.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에는 거래대금 없이 지금 눌림목이란 말이에요. 평상시에 정상적인 거래대금에서. 시장이 40% 오를 때 시장을 들어 올린 70에서 120%의 강세를 띄워주고 왜? 펀더멘털을 뒷받침해서 실적을 뒷받침해서. 그러고 나서 고점에서 눌려 있는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거쳤단 말이에요. 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한 달 보름 이상 겪고 나서 들어올린 거지.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게 잡으시려고 해봐야 9만 원 이상의 종가는 이틀뿐이 없었어. 거짓말쟁이들. 예? 9만 원 이상에서 종가 이틀뿐이 없었는데 어디서 평균 대략 대부분의 분들이 8만 5천 원, 8만 6천 원에 산 거예요. 근데 나는 8만 5천 원, 6천 원에 샀어. 손실이야. 윤정두를 혼내시라고 윤정두를. 야 머슴 나 왜 손실나게 했어라고. 나머지 부분은 자신감 가지셔야죠. 그 자신감을 갖고 가셔야 어떤 기준이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월 5일 8시 48분에 항상 노란톡 국민톡 오시는 이유가 딴 게 없어요. 도서 한 권 통으로 드린다니까 기초도서 무료로. 그리고 교육해드리고 오늘도 야간교육 온라인교육 12시까지 다 해드릴 거고 기초교육에서부터 내일 당장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이렇게 시가총액 2위 이런 거 금융당국이 쳐다보면 이건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표창장 줘야 돼. 채널 돌려봐. 어디 대도 않는 거 시가총액 1,000억 2,000억짜리 정치 테마 와우 거기에다가 비이성적인 변동성 와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2위 예? 극대형주 시가총액 7조 이런 종목군들에서의 수익률이 얼마냐고 지금 2월 26일 2월 23일 그렇게 해서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움직임의 흐름. 오늘 또 갭이 나왔죠. 갭이 나오고 거래대금 시반돼 있죠. 이 추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갖고 가셔야 돼요. 지금 당장 와 대박 내드릴게요. 아니 주력주 IT가 꽉 눌려서 그냥 눈물이 찔끔 나는데 무슨 뭐 대박 내줄 게예요. 같이 냉정하게 이겨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내일 당장 잡아내서 이런 금융지주사처럼 불기둥 잡아내실 분들만 참여하십시오. 이제는 선착순 100명 정도뿐이 안 남았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다연 캐스터입니다. 지금 30분 정도가요. 사칭방 13개 방에 들어가 계시다고 합니다. 사칭방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시는 국민톡 노란톡 어플리케이션 있습니다. 실행시켜 주시면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말구름 아이콘 있습니다. 말구름 아이콘 눌러주시면 채팅창이 쭉 모여있는 페이지가 있죠. 그 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 보시면 말구름 플러스 아이콘 있습니다. 말구름 플러스 아이콘 누르시면 새로운 채팅창이 뜨는데요. 그 페이지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오픈 채팅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픈 채팅 검색창에 검색하는 말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의 번호는 윤정도 샵 11입니다. 윤정도 샵 11 누르고 들어오셔야 사칭방이 1차적으로 걸러지고요. 그 다음에 체크하실 거 저희가 방송에서 나가고 있는 썸네일과 같은 썸네일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진짜 방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불안하시다면요. 오셔서 출석 체크도 하시고 또 여기가 맞나요?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기만 하시면 바로 또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들어오시면 교육 자료와 또 도서 자료들도 저희가 매일 나눠드리고 있고요. 또 장전, 장중, 또 장이 끝난 이후에도 온라인 방송으로 계속해서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맞는 방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교육의 힘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교육 이어서 하러 가겠습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의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이제 1330분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더 들어오실 분들은 70명뿐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야 재방송 또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빠르게 들어오십시오. 예? 오늘 같은 날 엄한 종목 끄집어내 놓고 대박 나셨죠? 참 여러분들이 참담한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IT 또 자동차 그리고 LG화학 이런 종목군들 또 금융지주사 편입에 가지고 계시는 그 기준은요. 오늘 같은 날 IT가 좀 미끄러져 내려가고 했다 할지라도 자신감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제대로 된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고점 대비해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시장은 강세를 띌 거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전월 대비해서 고점을 넘기고 전월 대비해서 고점을 넘기고 전월 대비해서 종가 기준에 고점을 넘기고 마감을 하고 꼬리 부분 넘기지 못했지만 전월 대비해서 고점을 넘기고 음봉으로 미끄러졌지만 전월 대비해서 고점을 넘기고 이때 한 번 빼고는 다 전월 대비 고점을 넘긴 거예요. 지금도 전월 대비 고점 넘기고 전월 대비 고점 넘기고 전월 대비 고점 넘긴 상태에서 요 정도 크기의 눌림목 전월 대비 고점 넘기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 고점을 넘기고 있는데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아니 다우지수가 이게 대세 하락입니까? 아니 나는 진짜 기가 차서 여러분들 손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널을 돌리시거나 혹은 채널 안 돌려도 돼. 우리 노란톡 국민톡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끔씩. 이거 시장이 어렵고 안 좋고요. 이 지금처럼 뭐 대세 하락이고. 아니 이게 어떻게 대세 하락입니까? S&P 500 지수 볼까요? 500개 우량한 종목의 대한 지수입니다. 자, 전월 대비 고점, 전월 대비 고점 넘기고, 전월 대비 고점 넘기고, 전월 대비 고점 넘기고, 조정을 일부 받았지만 전월 대비 고점 넘기고, 요때 한번 빼고는 전부 전월 대비 고점 넘기는 흐름에서의 기준. 지금 이게 조정입니까? 이 대세 상승장 아니에요? 진짜 나스닥 봅시다. 더 강해. 여기서 기억나세요? 지난해 8, 9, 10월 달에 그냥 시장 폭락 온다고 말 같지도 않은, 아니 고점을 넘기고 살짝 눌렸는데 어떻게 폭락해요? 밀려 내려가면 그때 고민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우량주 다 잘라내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1위, 2위, 시가총액 3위 LG와 폭등 랠리 나올 때 팔만 동동동동동동 부르고, 시가총액 10위 안에 그냥 11위까지 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까지 막 들어오면서 폭등 랠리 나오고, 그럴 때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이게 어떻게 조종장이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수는 더 참나. 아이고 단 한 번도 고점을 못 내본 그런 월이 없었네요. 이번 달에만 조금 힘겨워. 하락 장악형이 떴어. 그래서 지금 버거울 정도 수준의 흐름입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또 일본 증시의 흐름이 이게 어떻게 30년 만에 고점 돌파 랠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무슨 눈만 뜨고 나면 막연하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흐름을 지금 이렇게 해서 30% 중반 이상의 강세를 띄다가 30% 중반 이상의 36% 이상의 강세를 띄다가 고점 대비해서 6% 밀렸어요. 이게 대세 하락입니까? 와우,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장이 가는데, 작년에 테마가 불었던 종목군들, 비이성적으로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군들, 그 종목에서 수익 다 내드렸죠. 그 종목군들이 이런 11월 달 이후에 그러면서 횡보 내지는 하락하고 있다가 추가 급락 나와.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혹시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이런 종목을 맨날 언급하고 대바닥입니다, 황금 대바닥입니다, 그 엄한 소리 했던 친구들이 방송 나와서 할 말 없으니까 아이고 시장이 참 안 좋아요. 이거 참 못된 시장이네. 시장이 이거 3천 깨져야 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귀를 담으시면 안 돼요. 그럼 코 베이고 귀 잘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보세요. 아니 우리나라 코로나19 이후에 고점 돌파. 여기서 잠시 주춤거리는데 여기다 대고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상속세 들려고 주가를 누르는데, 아이고 대서특필에서 나오겠네. 해외 토픽에서 그냥 막 나오겠네. 세계 1위 반도체 업체가요, 상속세 좀 들려고요,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요, 눌러요.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걸 냅두고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걸 낄낄대고 방송 나서 삼성전자 100원을 누르면요, 상속세 몇백억을 들려요. 자기가 계산해봤나? 이제 회계 관련된 분들이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셨겠죠.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한 거를 마치 자기가 계산한 것처럼 갖고 와서, 삼성전자 100원 밀리면은 0.86포인트 수준 움직인다는 그걸 알고 계세요. 쉽게 삼성전자 100원당 1포인트가 왔다 갔다 한다. 2,000원 밀려서 8만 원 깨지면 얼마? 20포인트가 밀린다.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 같이 밀리니까 얼마? 30포인트 이상 밀린다. 그러면 37% 비중의 전기전자 업종이 30포인트 밀리면 나머지 67포인트가 같이 밀려서 어떻게 된다? 100포인트 밀린다. 엄마 그러면 안 되겠네? 100포인트 밀리는데 내 종목이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야? 삼성전자 2,000원 빠져버리면 엄마 내 종목 박살나겠는데, 이 생각을 해야죠. 정상적으로.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뚫어주고 막 이번에도 오늘 눌렸지만, 그런 하이닉스에 대해서 인텔 랜드 사업 부분 인수하는 거 10조 내들어서, 아니 언제 뭐 증자해서 돈 달라고 그랬어요? 2017년 2018년 순이익만 26조, 그 돈 가지고 그중에 10조 원 가지고 인텔의 랜드 사업 인수해서 사업 영역 확장하겠다는데, 근데 그게 8만 원 이탈되니까 에휴 악재야. 결국은 8만 원에서 지금 15만 원 넘겼어 이번에 시가총액 2위가. 그리고도 아직도 배고파요. 왜? 시가총액 지금 100조 이탈돼 버렸죠. 또
7억 2,800만 주 곱하기 13만 원대 중반. 아우 창피해. 100조가 안 돼. 내년에 영업이익이 20조를 또 넘겨요. 2018년도 20조 8천억, 내년 또 넘겨. 100조 한번 갑시다. 100조.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야. 100조. 빨리 채팅방에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닙니다. 시가총액 100조를 넘겨야지. 100조를 넘기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올해 예상 순이익이 최소 10조에서 12조. 그러면 만약에 12조 나온다고 치고 PER 12배면요. 시가총액 144조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7억 2,800만 주를 나눠주면 얼마? 19만 원, 20만 원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100조. 시가총액 100조를 넘긴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두 종목뿐이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그게 실적이 뒷받침돼. 얘네가 성장주야? 가치주지? 아우 답답하다. 나머지 LG와 물적 분할 이런 걸 악재라고 표현하지 않나. 현대차 그룹주들의 대손 충당금을 그걸 악재라고 표현하지 않나. 그때 윤정도 얘기만 잘 들었어도 그 당시 기준 대비 전부 70%, 80%, 90%, 120%. 안 그래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조금 이거 눌리고 있는 거 이걸 못 견뎌. 지금 이 정도 눌리고 있는 게 가격 조정 끝났잖아요. 이걸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 조정 끝나고 이때도 삼성전자 9% 오른 날.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이라는 거예요. 기간 조정. 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소리 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노란톡 고민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차분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노란톡 고민톡 참여하시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문다연 캐스터입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50분 정도도 못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저희가 맞게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윤정두 샵 11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사칭방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검색창에 윤정두 샵 11 누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고정된 썸네일이 맞는지 확인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방법 3번째는요. 1,300분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방인지까지 확인하시면 저희가 맞게 들어오신 겁니다. 만약에 이 방법이 어렵다 아니면 이렇게 확인하는 게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기만 하시면 또 오픈 채팅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교육 자료 나눠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교육의 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교육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가장 첫 번째는 휴대폰 열고 채팅 어플 누르고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하나, 둘, 세 번째 말풍선 2개가 겹쳐진 아이콘도 클릭. 상단에 위치한 돋보기 모양을 누르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검색하고 입장하면 노란톡 준비 끝! 이제 자료 요청할 일만 남았죠? 실전 매매 경지를 경험하라. 지금 바로 노란톡 검색창에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을 검색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고점 대비해서 가격 조정은 이미 1월 말에 다 나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기간 조정인 거예요. 글로벌 시장 전체를 다 보셨죠? 월봉으로 보셨죠? 월봉 다시 봐요. 우리나라도. 이게 무슨 조정장이에요. 이 흐름에서 나는 이 수익을 못 냈어. 그럼 앞으로라도 이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죠. 그러면 이 수익을 낸 업종군이 뭐뭐 IT, 자동차, 화학, 그리고 나중에 서비스 업종의 카카오, 네이버 이런 쪽이 쫓아 올라온 거고요. 그죠? 의약품 바이오는 무너져 내려버린 거고. 그럼 바뀌었단 말이에요. 업종이. 그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까지 다 걸친 거. 이게 전부 IT, 자동차, 또 LG화학 이런 기준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수렴해서 요 흐름처럼 다시 수렴해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야 돼요. 실적이. 34년 주식한 윤정두가 얘기하면 그대로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왜? 조그만 아주 편협한 조그만 경력만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프로필 하면 쫙 나오죠. 예? 34년 동안 주식하면서 24년 가까이를 여러분들께 멘토링 서비스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수익률 대 세계 기록 다 깨버리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하고 한국거래소 초청 강의 들어가고 시각을 조금만 넓게 보시면은요 아주 편안한 장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어때요? 오늘 장중에 상승 종목 500종목 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시장이 결국 밀리니까 이렇게 밀려요. 코스닥은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 더 밀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900개 종목, 1000종목 가까이. 삼성전자가 오늘 그나마 안 밀려서 지수 포인트도 제한적이고 투매까지 나오진 않은 거예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 다 땡겨놓은 거예요. 이 기준점 잘 보셔야 되는 거고. 또 지금의 흐름에서 아니 다른 쪽이 더 잘 가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전기전자야? 지금 시장의 고점을 전기전자가 넘겨준 거예요. 이 고점, 앞에 고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똑같은 흐름에서 디커플링 상태인데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에서 요 고점 있죠. 유가증권 시장에 요 고점 라인을 넘겨준 게 전기전자 업종은 미리 넘어가고 그러고 나서도 여기서 땡겨준 게 전기전자 업종. 뭐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요즘에 왜 조정을 받아요? 그거 온라인상에서 교육도 해드릴게요. 내일 교육을 해드릴게요. 왜 기술주들이 공격을 받는지. 근데 실질적으로 공격은 받지만 시세는 더 올라오고 있죠. 더 올라오고 있어요. 11월 이후에 선거 끝나고 난리 났다. 기술주 끝났다. 더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금요일 기준에 3%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는 거는요. 자료도 받아가시지만은 개장 전에 저렇게. 어떤 종목? 오늘 같은 날 KB금융 같은 종목. 또 최근에 HMM 얼마 14,000원에서부터 22,000원까지. 그런 종목군들을 전부 가져가셔야죠. KB금융부터 해서 또 한화생명부터 해서 한화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탄력을 주진 못했지만은 요 기준의 흐름 지금 시장 감안했을 때 HMM 어때요? HMM HMM 이 HMM 같은 경우에 3월 8일 개장 전부터 해서 오늘입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HMM 결국은 HMM의 경우 프로그램 매도가 110만 주 이상 개인들이 130만 주를 떠안았지만 결론은 3억 2,800만 주짜리란 말이에요. 결론은 손바뀜이 강보합 이상에서 추세 범위의 매매 여기서부터 10월 23일, 21일 여기서부터 7,000원대에서부터 어떻게 이 오버슈팅 15,000원까지 그리고 중간 범위에서의 흐름 그리고 지금의 오버슈팅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이 수익 범위 요거를 못 잡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를 이런 종목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범위를 잡아가시려면 HMM 같은 종목에서 수익 범위를 잡아가시려면 미리 교육을 받고 추세 교육을 받고 그 기준점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잡아내셔야죠.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KB금융의 기준입니다. 전체적인 실적 범위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거예요. 지금 KB금융이나 금융지주사의 실적은 어마어마합니다. 실적은 어마어마해요. 다만 이제 그 실적 변동 범위가 크지는 않죠. 우리가 매번 말씀드린 게 이거 대박 납니다의 기준이 아니에요. 실질 금리가 올려지는 관점 2015년 말부터 12월부터 해서 그 이후의 흐름에서 시장 주도주의 역할을 나타내 준 거죠. 이런 기준점. 예? 이런 기준점이 아니라면은 시장에서 주도력을 가지고 가지 못해요. 다만 환급성의 기준에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고 그리고 최소 시장 수익률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실폭이 아닌 수익 기준을 잡아낼 수 있다. 이거 지금 평균 단가 43,000원이잖아요. 지난해부터. 배당 감안하면. 그 흐름 속에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금융지주사 실적 뒷받침되죠. 어차피 경기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금리 기준에서 긍정적인 흐름 볼 수 있죠. 결론적으로 장중에 이러한 흐름을 잡아드린단 말이에요. 장중에 동영상 올려드리고 장중에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장중에 기준점 잡아드리고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이런 매직 계산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종목군들을 편안하게 목표주가 설정까지 다 잡아가면서 대처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목표주가 설정 범위 어떻게 잡아드립니까? 1차적으로 최소 범위 54,000원 잡아드렸었죠. 그리고 6만 원, 6만 7천 원까지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장중에 오늘 다 올려드린 노란톡에 올려드린 자료 내용입니다. 이런 자료와 함께 HMM 같은 종목, KB금융 같은 종목, 포스코엠텍 같은 종목에서 상한가 2번 다 잡아내십시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주였습니다.